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양원의 소송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뭐 판결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지체가 돼서 너무 또 이렇게 다음 달도 아닌 내년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변론기일이.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판사님은 원래 좀 적극적인 분인데, 네. 그래서 판결을 좀 빨리 하려고 상대방도 좀 이렇게 답변이 미적미적하고 하니까, 네. 그 판결 선고도 바로 잡아버리고 뭐 이렇게, 조금 스피디하게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상대방 뭐 주장도 조금 그 뒤에 많이 나오고, 또 우리도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세입자들이 어디를 점유한다. 우리가 철거 소송과 또 퇴거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원룸 세입자들이 그 누구는 몇 호, 누구는 몇 호 이렇게까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특정을 못 했잖아요. 네네네. 주민 뭐 전입세대 열람 이런 데는 그냥 그 집에 번지만 나와 있지. 그렇죠. 네, 그 층도 집에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뭐 전입 신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걸 재판 과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상대방 협조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네. 그다음에 요맘때 이제 연말 무렵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네. 판사님이 변경되는 2월 달로 보통 2년 정도 그 있거든요. 2년 아니면 3년 정도 계신데 그리고 이제 떠나버리는 그렇게 인사이동이 있군요. 인사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타이밍에 겹쳐서 네. 보통 그 요런 정도의 재판 진행에서 3월 달로 이렇게 훌쩍 네. 잡는 재판부는 떠나는 재판부예요. 2년 다 일했으니까. 예, 임기를 다 하고 2년 내지 3년 임기를 다 하고 떠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내가 판결 쓰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후임 재판부로 넘겨놓는 거죠. 판사님 좋았는데. 좋았는데요, 어제. 예. 빨리빨리 하고 좋았는데. 그랬습니다. 여자 판사님인데 성격이 이렇게 맺고 끊고 하는 부분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네. 1년만 더 하시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뭐 네. 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전체적인 뭐 긴 틀에서는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네. 그렇게. 저도 뭐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지내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건데 저도 뭐 예상을 뭐 1, 2년 넘게 한 거니까요. 네. 네. 뭐 이제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크게 놀랍진 않고 네. 그다음에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며칠 전에 가압류랑 가처분을 했습니다. 네. 네. 그건 왜 하신 건가요? 이제 우리가 그 건물주 상대로는 철거, 그다음에 세입자 상대로는 퇴거, 그다음에 또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이제 부당하게 점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이런 걸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압류는 그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그 부분으로 이제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재판에서는 지금 그 임료 감정까지를 다 해서 그렇죠. 금액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벌써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제 돼 가니까 그 1년 정도 치를 이제 가압류해달라. 건물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가압류가 들어갔고요. 네. 그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오늘 네. 주로 말씀 나눌 부분이 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인데 그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같이 들어갔고 네.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저도 경매를 배울 때 참 요긴하게 쓰이고 잘 써야 된다. 그래야지 잘 풀린다. 명도할 때 이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보존 처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네. 그 적절할 때 본안 사건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따르는 본안 사건은 퇴거 청구거든요. 퇴거. 그렇죠. 세입자에 대한 퇴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차를 들어가 있고 이제 한 가지 조금 궁금하신 부분은 이게 왜 재판 초반에 안 들어갔을까?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명도 소송을 하든 뭐 퇴거 소송을 하든 간에
소장 넣으면서 바로 그런 처분들이 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너 움직이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 그래서- 옮겨 다니지 말고 너 있어. 그렇죠. 음. 그래서 보통은 이게 재판 직전에 들어가거나 음. 아니면 재판과 거의 동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점유정지 가처분을 그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 들어서 알지만. 네, 네. 설명해 드리자면 예.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입자들이 우리가 누가 어떤 세입자들이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 같은 걸 우리가 뭐 상대방 협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A, B, C, D, E 뭐 5명 네.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네. 그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제 점유정지 가처분을 하려 그러면은 그 세입자들이 뭐 A 세입자가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A 세입자가 그 건물 전체 중에서 101호, B 세입자가 102호 이런 식으로 특정이 돼야 그게 이제 가처분이 돼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그 집원에서 움직이지 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네. 그게 또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나 봐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세입자는 건물 전체를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전 의문점이 있어요. 네. 그럼 아파트 뭐 80평짜리 아파트다. 예. 거기에 한 5명이 산다. 음. 방이 많으니까요. 네. 그죠? 6개 막 있으니까. 네, 네. 그럼 그것도 특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우리가 아파트라는 공간은 네. 사실은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원룸과 달리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법원이 받아줍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5명이 산다,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입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네, 하여튼 하여튼 세대가 있다. 네. 세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A, B, C, D, E 5명이 요 아파트 80평을 점유 이전하지 마라. 이런 결정이 나오거든요. 공동주택은 좀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네. 집합 건물은 받아주는. 평수가 이제 빤하니까. 근데 요거는 제법 이제 큰 다가구 건물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 A 세입자가 건물 전체를 넘기지 마. 이렇게 하기에는 법원이 조금, 그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층수도 있고 그러니까. 층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처분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본소송을 조금 진행해 가면서 점점 이제 A 세입자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점유한다라고 하는 그림이 좀 나오거든요. 그 그림을 좀 봐가면서 점유정지 가처분을 해도 늦지 않고 그게 더 정확하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네, 그러니까요. 지금에서야 이제 가처분이 들어갔던 겁니다. 네, 대략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변호사님께서 구성명 밝혀라 네. 해가지고 네. 몇 개 사는지 밝혀주니까 네. 다시 점세대 떼보고 네. 이제 호수마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구성명을 신청했고 네. 법원도 그 공감을 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강력하게 이제 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명령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입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그 A 세입자가 어디를 점유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본소송에서 그걸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점유정지 자체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적지적소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이게 물건에 하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뭐 꼭 물건에다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 사람이 그 공간을 넘기지 마 이런 거니까 사람이 물건을 넘기지 마 이런 물건과 사람이 복합된 거죠. 뭐. 네.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네. 오늘 설명하는 네.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게 진짜 자 보시죠. 네. 일단 이게 신청서라는 거고요. 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양혼, 네. 그 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세입자들 네. 여러 명, 현재 8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여러 공간들 아까 가 부분, 아 부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이제 넘기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보존 권리라 그래서 뭘 근거로 청구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소유권에 의한 퇴거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취지는 채무자 이모 씨는 요 가하 부분에 대해서 별지 도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가하 부분에 대해서
요 공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채무자 조모 씨는 요 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등등등등 해가지고 다라 마바사 아 이렇게. 그렇죠. 네. 요 공간에 대해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정을 구하고 이 결정 그대로 보통은 이게 이제 재미점유 가처분의 어떤 뭐 양식이거든요. 틀이거든요. 네, 요대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요걸 요런 결정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했고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땅을 취득했다. 땅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지금 신청의 이모 씨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건물은 결국은 땅 소유자인 우리 양한 씨 대해서는 허락이 없이 권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그다음에 토지를 인도해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 점유자들 그 건물에 있는 점유자들 세입자들은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서 우리가 소송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성명 통해 가지고 어디 점유하고 밝혔다.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퇴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해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그래서 네, 보존의 필요성. 소송 도중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또 다시 소송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좀 설명 뒤에서 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있고 별지는 요 전체적인 건물 구조, 그다음 그 중에서 이렇게 지하층의 배치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특정이 딱 우리가 감정까지 해가지고 뭐 하진 않더라도 가처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결정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1층의 요 구조에서 채무자 누구누구는 어디를 점유한다라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3층에 어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요 담보 제공 명령이라고 그래서 받아줄게 그 대신 담보를 제공하라 라고 하는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돈으로 하는 거죠? 예, 돈으로 담보하는 건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각 100만 원씩 채무자 각한테 100만 원씩 그 정도를 공탁을 하는데 보증보험으로 허락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험 증권으로 이제 하는 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면 얼마나 걸립니까 결정이? 이렇게 보통은 이제 결정 나면 한 일주일 안에는 결정 나죠. 이제. 아까 지금 좀 전에 본 그 담보 제공 명령 그래가지고 하여튼 담보 제공 명령은 왜 하는지는 혹시 아세요? 담보 제공 명령. 그 피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합당한 권한이 없이 얘한테 점유이전 금지를 해갖고 피해를 봤을 때 피해금 지급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확한데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간에 이게 보존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자 신청하는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그렇죠. 이제 법원이 받아주는 절차거든요. 그럼 가압류는 상대방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가지고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너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채권자 주장에 따른 일방적인 절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악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심지어는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내한테 합의서 도장 찍었다. 나한테 5천만 원 빌린 게 있다. 그렇죠. 차용증이다. 이렇게 해서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판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압류를 해주는 거예요. 가압류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판사로서는 나중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증거상으로 볼 때 조금 이제 조금 많이 그 상대방의 손해가 좀 커질 수 있는 경우는 담보 액수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또 보증보험도 잘 안 붙여주고요. 현금으로만 내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까 안 되게. 예, 각 100만 원씩이니까 8명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보증보험 안 붙이면 80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담보 제공 액수가 뭐 1억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가액이 크면. 그렇죠. 근데 그 1억을 갖다 내기는 다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증보험으로 허락을 해주는. 보증보험이 되면은 그 보증보험료 뭐 몇십만 원 정도 내면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야, 나 갑자기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인데요. 만약에 알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잔금을 내야 돼. 네. 크게 뭐 투자한 게. 근데 얘가 사는 게 싫어. 그럼 위조해갖고 가압류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장에 돈을 못 빼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못 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잔금을 못 내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파토 네. 나가지고. 네. 그런 이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제 그 담보 제공 명령을 하고 또 보증보험 회사가 그걸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악덕.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뭐 그 채권자가 나에게 배상 책임을 지든 보증보험 회사가 보험으로 떼우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옛날 때 많이 써먹었겠네요. 이제 지금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다 그런 이제 그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법원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네. 보험료를 내는 거죠. 100만 원인데 15,000원. 15,000원 정도 나오는 네. 거죠. 그럼 곱하기 8이니까 네. 그죠? 이 정도 나온 거죠. 근데 이건 다 거의 서울 보증에 사나요? 지금 서울보증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예, 보증기관으로 유일한 될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한 군데 더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까지 진행된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네, 예. 요까지 진행되고 그다음은 이제 절차는 이제 결정문 네, 결정문.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법원이 기계적으로 보증보험 납부했으니까 담보 제공했으니까 결정해줄게 라고 가압류하고 해서 가처분하고. 네 아까 우리가 신청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결정들이 그대로 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결정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죠? 네,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샘플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다른 분 제가 얼마 전에 진행한 따끈따끈한 사건인데 그거를 한번 샘플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중앙이네요. 네, 이것도 중앙이고요. 이거는 이제 박모 씨라고 하는 의뢰인이 이것도 이제 여러 명 그죠? 여러 명 재무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이거는. 명도예요. 네. 그래서 채무자 누구누구는 가부분 비슷하죠, 그죠? 패턴이. BGF는 CU죠, 그죠, 이게. 네, CU일 겁니다만. 네, 편의점. 다 상가네요. 그렇죠, 상가죠, 여기는. 그래서 채무자별로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이제. 이게 결정이고요, 이게. 여기 빡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주거보다는 상가가 이게 옛날 때 방송에서 막 봤잖아요. 막 집행하는데 막 안 끌려 나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아무래도 주거 세입자에 대한 명도보다는 상가 세입자는 이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잠은 딴 데 가서 잘 수 있지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가라니까 막 족발집 사건도 있었잖아요. 때리고 막. 권리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권리금. 그렇죠. 그게 이제 이권으로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상가 세입자 명도가 사실 굉장히 거칩니다. 좀. 그러니까요.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이거 많이 위로해 주세요. 변호사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렇죠. 왜 이제 뭐 예. 봐달라, 뭐 협상하자, 뭐 이런 우리 죽는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그 업무 과정에서 많이 들으니까. 피고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막 짠한 얘기도 있고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좀 뭐 이게 힘든 일입니다, 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거는 그 지금 피보존 권리가 이렇게 건물 명도 인도 청구, 그죠? 우리는 아까 퇴거 네, 청구잖아요. 퇴거 청구인데 이건 인도 건물을 내놔라. 건물 임대인이 세입자 상대로 하는 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보증보험 받고 받아줬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악구에 있는 상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죠 패턴은 네. 별지 이렇게 도면 그려가지고 그게 부분적으로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야, 거의 전체네요. 네, 전 건물 다 명도하는 겁니다. 경매로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매매. 매매인데 이래요? 네, 매매인데 이제 그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집행 절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가압류 가처분 받아줄게. 어떤 조건으로 받아줄게. 이런 판단 내지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판사가 하고요. 네. 그죠? 판사가 하고 그다음에 그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나온 게 지금 결정이거든요. 네. 우리 같으면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그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의뢰해서 네. 판사가 아니라 집행관에 의뢰해가지고 집행관이 거기에 가서 그 고시문을 붙일 때 점유이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시문을 붙일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결정과 관련된 판사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가지고 실행.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 의뢰를 하는 그 절차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잘 외부적으로는 잘 소개가 안 되는 절차라서. 그러니까요. 이걸 그리고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그 공개도 좀 꺼리고 하세요. 네, 보통. 네. 그래서 아까 그 의뢰인 박모 씨의 그 어떤 집행 의뢰인데요. 그분 신림동 거죠. 관악구. 그래서 그 집행 접수증이고 그 신모 씨 외 7명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절차고 제가 대리인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 수수료는 일단 이만큼 내고 생각보다 싸네요. 요거는 그냥 집행 신청하는 데만 비용 드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집행관 나가면 더 들어요? 집행 나가면 그렇군요. 요거는 그 실제로 이제 짐을 끌어내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할 때 왜 집행관 나가서 막 짐 끌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절차는 아니고 그냥 딱지만 붙이는 절차니까 비용이 싸구나. 얼마 안 하네요 지금. 여비만 받고 하는 거네요. 네네 여비 정도 받고. 생각보다 싸네. 네. 저도 잘 몰라서 지금 여기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잠깐 실수할 뻔했습니다. 역시,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 실물 안 하시니까. 네네. 다 뽀록이 납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네, 납부해서 이제 집행관이 가서 이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살짝 봤는데 결정이 나고 집행관한테 돈을 입금하고 며칠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참, 네. 그것도 조금.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질문. 그렇게 빨리빨리 해주나요? 예. 법원에서? 아주 질문 잘 하셨네.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깜빡 놓칠 뻔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그죠? 이런 절차하고, 그 다음에 명도 판결이 나서 그, 명도 판결에 따른 명도 절차, 명도 집행 절차, 이런 절차하고가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런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따른 집행 절차는
결정문 받은 때로부터 2주 안에 집행이 돼야 효력이 있어요. 절차상으로. 그래서 2주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결정문을 받고 그다음에 집행관한테 절차 해주세요. 의뢰하며 네. 하면 벌써 며칠 한 2, 3일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집행관이 나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과 한 열흘 정도 네. 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열흘 안에 마쳐야 되는 절차라서 빨리 해줍니다. 아, 집행관도 집행관도. 놓치기 싫어서. 그게 제일 최우선이죠. 최우선이고 비용은 돈은 별로 안 되지만 집행관 입장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절차니까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상대적으로 이제 명도 집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2달씩 이렇게. 예, 그거 들었습니다. 네. 일부러 좀 천천히. 예. 먼저 나갈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예, 계고라고 네. 하는데 계고 절차에서 경고 이런 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그 사람 섭외, 인부들 섭외 이런 절차들도 있고 해서 예, 또 시간도 맞춰야 된다면서요. 시간도 맞춰야 그 되고. 집행관들의 시간을 맞춰서. 네, 네, 네. 시간적으로도 뭐 이런 사실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은 고시문 붙이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도 뭐 여기 한 8명 붙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그렇죠. 몇 똑똑똑 분 안 붙이면 걸리겠지. 뭐 한 30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딱 집에 붙어 있으면 가슴이 철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 당해본 적 없는 거 같아요. 없죠, 없죠. 왜요? 저한테 하시려고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이 좀 빨리 된 것은 아까 2주 안에 마쳐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우와, 법원이 일을 빨리빨리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2주구나. 예, 2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 이제 붙였고요. 야, 따끈따끈 12월 21일입니다. 네, 네. 최근에 진짜 했던, 며칠 안 네, 돼. 했던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분 전모 씨가 점유하는 세입자 전모 씨가 점유하는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이야, 항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훼손하면 이제 안 되고 요거를 훼손하면 이제 벌을 받고요. 처벌 받고. 그래서 달력 뒤에 붙여가지고 가리게 해놨나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살짝 달력 같은 걸로 가릴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왔으니까 어디다 붙일까요? 물어보면서 하는 거네요. 네. 집행관들. 집행관의 이제 재량인데 뭐 예를 들면 이게 영업 장소이기 때문에 네. 손님들이 뭐 잘 보는 그런 장소에 하면 조금 민폐니까 그러니까요. 약간은 조금 후미진 곳에 구석에. 구석에 그렇게 해서 허용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럼 저희 같은 다가구는요?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 따고 들어가죠. 그 공간 안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문 앞에 붙이는 게 아니라 문 앞에 붙이면 이제 그게 그 뭐랄까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뭐 실효성보다는 약간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너무 알려지니까. 네, 저기 지나가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놓고 해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확인하고 그 안에 적당한 곳에 붙이고 그다음 사람이 없으면은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야, 이것도 개고랑 똑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행 절차를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센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 지금 이제 요 관악구 요 상가 가처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네. 그걸 그 사진 찍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애매해서 저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법정에 뭐 실행인데. 아닙니다. 법정을 녹음하고 촬영하고 이런 거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법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변호사 초반에는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궁금하고 막 의문스러웠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걸 금지하는 절차는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집행관 입장에서는 채권자로서는 조금 뭔가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하고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렇죠. 촬영을 하는 것이 왜냐면 이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 싸움인데 상대방이 약간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증거를 위조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좀 잘 갖춰놔야 되잖아요. 야, 여기 사진 보니까
그때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확하게 붙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날라가고. 그리고 짐이 여기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쟁을 대비해서 찍어 놓고 싶은 것이 채권자 마음이고 또 채무자는 그거를 내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왜 자꾸 찍느냐라고 해서 또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관은 그게 이제 말이 나는 걸 싫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하지 마세요. 제 사람 성질을 건들지- 건드려서 성질 건드려 좋을 거 좋을 거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집행관들은 자꾸 그거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금지하는 그거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찍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증거가 혹시 없는 것보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거 누가 찍은 건가요? 이제 그 저희 사무원이 찍은 거죠. 사무원이 이제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집행관 안내하고 한 사람은 이제 몰래 찍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양원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나가게 될 텐데. 이거 할 때. 그렇죠. 절차에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네. 조금 찍는 게 좋습니다. 찍어서. 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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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함부로 공개한다거나 이러면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문제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그 뭐 일단 재판에 참고한다든지 또는 뭐 그 그렇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냥 공개하는 그 정도로는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가처분에. 네. 곧 나가게 되겠네요. 네. 내년 초면. 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결정문도 나오기 직전이고 또 아직 집행도 마무리가 안 되고 하니까 영상 공개는 우리가 이제 재판 절차상 때문에 아마 한 2주 뒤나 이렇게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편집은 다 마무리해서 근데 아마 그 공개될 때쯤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을 때쯤 되면은 다 절차는 다 마쳐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가압류는 결정이 나면 바로 되는 거죠? 네, 가압류는 지금 이제 결정 나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절차라서 하루 만에 되는 거죠. 등기부에 오르기까지. 네. 자, 그러면 11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다시. 네. 근데 11번째 이야기 이후로 가처분할 때 또 영상이 남기겠구나. 갑자기 3월 달에 찍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요. 야, 너무 멀었다. 네, 이랬는데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원의 소송 이야기 또 다음에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